안녕하십니까. 다자간 협상, 캐도 협상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캐도 북한 간의 협상에 대한 배경 및 경과로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는 그 틀 속에서 나온 미북 제너바 합의, 그리고 미북 제너바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진 그 소위 캐도 사업과 관련돼서 북한과의 그 협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94년 미북 제너바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와 대처 에너지 지원 문제입니다. 대처 에너지라는 것은 경수로 원전을 지어주고, 경수로 원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제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겠다 이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하고, 그리고 이제 소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폐기를 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를 받고 난 다음에 북한이 핵을 이제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이제 보장해 주겠다라는 게 미북 제너바 합의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미북 제너바 합의에서 나온 이제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소위 대체 에너지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게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의 비핵화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협의를 하겠죠. 그래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가 중요한데,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는 캐도이고, 이걸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이에요. 그리고 이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에 참여하는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미국, 일본, EU가 함께 이제 참여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미북 제너바 합의 당시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협상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뭐 미국이 우리를, 소위 한국은 이제 패싱되고, 요즘 소위 말하는 패싱되고 미북 간에 했다라고 해서 여러 논란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미북 간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한반도 문제니까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정부 내에 경수로 사업 지원 기획단을 이제 발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 산하에 이제 발족을 해서 외교부, 그다음에 이제 돈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기재부, 그다음에 이제 원전 건설 문제가 있으니까 과기부, 그리고 또 이제 산업부, 이런 이제 관련된 이제 부처가 참여를 해서 경수로 사업 지원 기획단을 이제 빠르게 발족을 하고, 그 경수로 사업 지원 기획단을 통해서 미북 제너바 합의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출범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캐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한국과 그다음에 미국, 일본, EU가 이제 원회원국인데, 원회원국들이 의사결정하에 협상을 해요. 근데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소위 컨센서스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수결에 의한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이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같은 경우도 다수결이 아니라 이제 소위 그 컨센서스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국가가 이제 반대를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캐도의 경우도 이런 원회원국이 컨센서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그래야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된 이제 역할을 할 때 우리의 입장이 좀 확실하게 이제 보장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캐도 원회원국의 의사결정하에서 이제 캐도 사무국이 움직이고,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정립을 하죠. 그리고 캐도 사무국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무총장이 있고, 그다음에 부총장, 사무국이 있는데, 사무총장은 아무래도 미북 간 제너바 합의다 보니까 미국 사람이 사무총장하고, 부총장에는 이제 소위 한국과 일본의 이제 대표가 부총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전문가들이 있는 이제 사무국을 이제 구성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캐도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사 같은 경우도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집행위원회를 이제
통해서 캐도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집행위원회 각국의 대표단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국의 정부가 이제 집행위원회에서 뭔가를 결정을 하면 그걸 이제 캐도의 사무총장 이하 캐도 사무국에서 이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인 북한의 경우는 이제 경수로 이제 대상 사업국이 이런 그 소위 이제 제네바 합의 이행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캐도하고 이제 카운터파트가 됐습니다. 그 경수로 대상 사업국에는 북한의 이제 통일전선부, 그다음에 북한의 보위부, 그다음에 외무성, 그리고 당연히 이제 원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실무부서 사람들도 참여를 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캐도의 공식 언어는 이제 영어였습니다. 영어.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그게 좀 뭐 여러 가지 뭐 좀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이제 미국하고 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봤을 때 이제 미국이 북한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제 그 소위 일종의 협상에 있어서의 주된 상대자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소위 미국과의 합의인 제네바 합의에 따른 거니까 따라서 미국이 이제 북한에 있어서는 이제 소위 저 협상 상대다라고 이제 그 내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식 언어는 영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캐도 북한 간 협상을 할 때 이제 뭐 소위 고위급 협상이다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뭐 우리가 한다든지 하는데 그걸 이제 공식 언어가 영어이다 보니까 실무 협상 시에 미국인을 이제 수석 대표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이기도 했죠. 여튼 그거는 이제 캐도가 이제 미국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제 하나의 이제 국제 기구이고 그리고 북한도 미국을 이제 우선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입장을 이제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가 기본어가 됐다라는 거죠. 자, 캐도 북한 간의 협상 체계는 이제 소위 고위급 캐도 사무총장 주로 이제 대사급이 왔습니다. 캐도의 일대 사무총장은 이제 보스워스라고 하는 이제 필리핀 대사도 하고 이랬던 분이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무총장은 이제 소위 그 카트만이라고 해서 우리로 하면 약간 차관복급 정도 되는데 이런 분이 했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외무성 순회대사. 순회대사는 이제 본부에 있으면서 국제회의를 할 때 이제 대표로 나오는 사람을 이제 북한에서는 순회대사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사무총장과 외무성 순회대사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좀 이제 정무적일까? 그러니까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지 뭔가 이런 이제 고도의 그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사무총장과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간에 그런 협상을 이제 하고 이제 그보다 조금 이제 낮은 급에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제네바 합의 틀 속에서 그렇게 큰 이견이 없는 것은 이제 고위급 회담이라고 해서 캐도의 사무차장 그러니까 한국의 사무차장이 주로 이제 많이 나섰습니다만은 이제 고위급 회담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무적인 사항을 하는 것은 이제 전문가 회담. 그거는 이제 캐도의 해당 부서장. 그러니까 정책조정부도 있었고 재정지원부 그다음에 이제 소위 건설과 관련된 그런 부서도 있었고 법률지원부도 있었어요. 참고로 저는 이제 그 정책조정부에서 이제 소위 북한 데스크 오피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심포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북한 현지에서 벌어진 일을 총괄하는 그런 이제 소위 뭐 표현이 뭐합니다만은 그 데스크 담당 이제 그 담당 부서장을 이제 한 셈이죠. 그래서 이제 캐도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부서가 있고 이제 그런 부서장이 나서는 게 이제 소위 전문가 회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소위 그 수준과 그다음에 이제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참여자들 달라지는데 이러한 협상 체계 하에서 주로 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중요 연간 50만 톤 지원 문제, 그다음에 이제 경수로 원전을 이제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북한과 협상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게 경수로 공급 협정과
의정서 협상이에요. 그래서 경수로 공급 협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제 북한의 경우에 경수로 원전은 이제 그 건설 기간이 7년에서 한 10년 정도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에 그러니까 발전소가 완공되기 이전에는 연간 50만 톤 정도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는 거니까 이 중유 제공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연간 50만 톤이니까 북한이 희망하는 이제 물량만큼 그리고 희망하는 어디에 좀 배로 이제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어려웠던 것은 캐도 내부에 이런 그 이제 소위 우리나 미국, 일본 그다음에 EU가 해서 이 돈을 그러면 이제 각각의 어디에서 이제 어느 국가가 부담하느냐 이 문제였지 북한하고 하는 것은 중유 제공 문제는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경수로 원전의 경우는 좀 복잡했죠. 왜냐하면 이제 경수로 원전을 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이제 소위 원전을 지어주냐. 원전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초기에 러시아 원전을 이제 그 제공받고자 이제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캐도 북한 간 협상을 하고 그 이전에 미북 제네바 합의 그 협상을 할 때도 보면 북한이 경수로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러시아형을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약 한 40억 불 이상이 들어가죠. 한 42억 불 정도로 이제 추산을 했습니다만은 그 돈을 하는데 이제 러시아 원전을 이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쪽이 기술자들이 오는 거고 그쪽으로 로얄티도 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전의 그런 모델 타입을 뭘로 하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소위 한국형 원전, 코리안 스탠다드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은 많았어요. 원전은 원전이지만 원천 기술은 소위 미국의 CE, 컨버션 엔지니어링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한국 원전이냐. 그리고 한국형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안전성이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우리 국내에는 이런 한국형 원전, 소위 CE 원전 모델을 한국형으로 좀 약간 이제 모디파이드 수정을 한 거죠. 이런 한국형 원전을 이제 실제로 건설해서 이제 가동을 하고 있었고, 소위 울진에 있는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했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한국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실제로 하겠느냐, 이런 논리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리고 또 원천 기술의 문제도 우리가 보면 현대 자동차,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수출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초기에 그런 그 엔진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이제 초기에 그런 그 자동차를 이제 개발했던 그런 데서부터 이제 가지고 와서 이걸 또 조금씩 모디파이해서 개발하는 거니까 원천 기술이 없다라고 해서 이게 독자적인 그런 모델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죠. 우리가 원전 건설의 한 70% 이상을 대한민국에서 부담하는 건데, 그리고 부담이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많이 해야죠. 우리 문제인데 다른 나라가 돈을 많이 대겠습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대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그 돈이 우리 국내 경제에도 떨어져야 되니까 한국형 원전으로 하고, 그리고 주계약자, 이제 주된 사업의 시행자는 우리의 한전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처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캐도 내부에서도 그런 이제 반발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제 캐도 내부에서 이제 오케이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도 우리가 한국형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같은 한반도에서 남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소위 한반도는 지질 구조라는 이게 다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사한 이제 그런 조건 하에서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그런 원전을 지어주는 게 그게 아주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이게 타당하다, 그런 논리로 이제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경수로 공급 협정 속에 한국형 원전이 이제 제공되도록 이제 했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한국형 원전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은 이제 일종의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후속 의정서를 통해서 협상하자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캐도 북한 간의 의정서 협상은 옆에 이제 뭐 쭉 리스트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수로 원전은 북한의 이제 심포지구에 지어주도록 했어요. 참고로 심포지구는 이제 북한에서 러시아 원전을 이제 거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한번 조사도 했고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는 거고 그 집안이 탄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점 중에서 북한도 희망을 하고 해서 심포로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심포에 대해서 이제 경수로 원전을 지어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일종의 매뉴얼이나 룰이 필요해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들에 대한 특권, 그리고 또 면제 및 영사보호 이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지와 통행하는 문제, 그 다음에 부지하고 통신하는 문제, 그리고 부지를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 그리고 부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인력들에 대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이제 제공하지 않을 때 그런 조치 문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수로 원전이 이제 완공됐을 때 그걸 이제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경수로 원전은 소위 턴키 베이스 형태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 지어주고 난 다음에 키를 주고 돌리면 가동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받으면 자동차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그 구매자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다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키를 가지고 이제 시동만 켜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턴키 베이스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나중에 경수로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인력들에 대한 이제 훈련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경수로 원전이 제대로 됐느냐라는 품질 보장에 관한 사항도 서로 이제 의정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원전을 이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고가 날 수가 있죠. 이제 그럴 때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원전과 관련해서 이걸 어떤 이제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인도할 거냐라는 거고, 그리고 또 경수로 건설과 관련해서 건설 대금을 어떤 식으로 이제 상환할 거냐, 이걸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할 거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수로 발전소를 이제 가동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연료, 이제 사용 후 연료, 이거는 비록 이제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기에는 이제 그 순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그대로 놔두면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용 후 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위 핵 안전 및 규제라고 해서 이제 경수로 원전은 그리고 핵을 사용하는 거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평상시에 소위 안전을, 그리고 또 안전에 위해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어떤 식으로 규제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통행과 통신 이제 의정서 협상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후속 의정서 중에서 통행, 통신, 의정서 협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정부가 이제 캐도 사업을 하는 경수로 사업 지원 기획단을 출범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경수로 사업 지원 기획단에 그런 이제 사무관으로 근무를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통행과 이제 통신 의정서의 그런 그 초안을 이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북한하고도 협상을 하는 그런 협상 대표로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96년 4월 이제 구체적으로 했는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남북 간에 있어서는 이제 막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북한이 NPT 탈퇴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협상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핵 가진 자원을 악수하지도 않겠다라는 이제 강경한 이제 입장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간에 직접적으로 뭐 대화라는 것도 없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간에 그런 인적 왕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간의 출입, 그다음에 남북 간 인원 물자 가는 통관 문제, 그다음에 남북 간에 통신하는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캐도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남북 간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출입 및 통관 통신의 협의는 최초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때 이제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 추진했을 때 이제 전례로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통행통신의정서 협상은 이제 96년 4월부터 이제 7월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 단위로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남북 간의 협상을 할 때는 이제 당일로 해서 협상하는 경우도 있고 1박 2일 또는 뭐 2박 3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나온 대로 4, 5, 6, 7 이렇게 이제 4개월 가깝게 이렇게 협상을 한 거는 이제 아주 매우 이제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통행의정서 협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소위 여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증을 받아서 가죠. 근데 캐도하고 통행의정서를 할 때는 옆에서 보는 것처럼 이 캐도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신분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여권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사증 없이 비자 없이 출입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캐도 증명서로 이제 한 이유는 이 캐도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제 외교관에 준하는 이제 특권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캐도에는 이제 특정 국가 인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일본, EU도 있으니까 이걸 이제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캐도 증명서로 하고 이걸 보여주면 이제 소위 이제 특권 면제도 주고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캐도 사업이 결국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뭐 사증 이건 필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캐도의 이제 인원이다라는 것만 이제 확인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캐도 인원은 이제 소위 통행의정서에 따라서 이제 부지에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효율적 이제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증 없이 출입을 하고 이제 캐도 신분증을 소지해야 되는 걸 전제 조건하는 거죠. 그리고 해로의 경우는 이제 우리 속초에서부터 신포까지 가는 경우로 하고 항공로의 경우는 우리 강원도 양양에서 북한의 이제 선덕에서 이제 신포까지는 이제 별도로 육로로 이동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정된 출입 지점을 통해서 인원과 물자가 이제 출입하는 걸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참고했던 것은 중국과 대만 간에 소위 양안이라고 하죠. 양안 간에 이제 출입한 그 사례, 그 다음에 이제 동서독관 과거의 사례를 이제 참조를 이제 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아쉬웠던 것은 남북한 간 소위 육로를 통한 출입은 이제 실현이 안 됐어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보면 96년 9월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하기도 해서 이제 남북 간에는 비록 이제 캐도 사업을 통해서 이제 소위 캐도 모자를 쓰고 북한 지역에 우리의 인원이 뭐 부지조사라든지 또 이런 경우를 해서 갔습니다만은 이제 남북 간에는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이제 나오고 해서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 지역에서 소위 육로를 통해서 이제 그 북한 신포까지 가는 그러한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제 통신의정서 협상인데요. 통신의정서에서는 이제 부지 내외로 그러니까 부지 안에서 그리고 부지 밖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느냐라는 게 내용이었고 거기에는 이제 유선과 무선 통신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우편 그다음에 이제 신서사 이제 우리가 그 외교 행랑이라고 그러죠. 꾸리에 영어 표현으로 꾸리에라고 했는데 그 신서사의 운영 문제도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돼서 부지 내에 우편소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부지에서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이제 소포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지 내 통신소를 통해서 부지 내에서 우리 쪽하고도 이제 통화를 했죠. 주로 그때는 이제 일본을 경유해서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국에서 심포에 이제 직접 유선 통화도 이제 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또 심포에서부터 또 이제 우리 한국으로 또 이제 통화도 했던 이제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아쉬웠던 것은 독자적인 보안 통신 확보가 관건이었는데 그거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비상시에, 그러니까 즉 인마셋을 활용한 비상용 위성 통신에 대해서는 비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능했는데, 소위 요즘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위성을 활용한 무선 통신, 그러니까 이제 해저에 광케이블을 깔고서 하는 경우는 되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위성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가능한데, 그때 그 당시에도 이제 소위 광케이블이 없으니까 위성을 활용해서 이제 소위 그 무선 통신, 셀룰라 이제 통신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세틀라이트 통신이라고 했죠.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합의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합의서에는 경수로의 핵심 부품 인도시, 그러니까 경수로 원전이나 터빈 제너레이터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소위 경수로 원전이 완공되고 이제 끝나는 시점인 거죠.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위성을 활용한 무선 통신을 허용한다라는 것까지 됐는데, 그게 이제 합의는 됐습니다만 이제 중간에 이런 소위 경수로 핵심 부품이 인도되기 전에 경수로 사업이 이제 종료가 돼버려서 이제 소위 위성을 활용한 무선 통신은 이제 실현되지 못한 그런 이제 아쉬운 상황이었죠. 근데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경유한 남한과 북한 간의 유선 통신만은 활용이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과 및 평가입니다. 기본적으로 4개월간 이제 협상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렀는데 일주일 단위의 지루한 협상이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협상을 했고, 실제로 저도 이제 협상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주말에 이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서로 했어요. 근데 이제 기본 패턴이 북한이 이제 월화 같은 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데, 이게 조금 지나면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뭐 갑자기 입장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도돌이표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 한 4개월 정도 이제 가버린 그러한 이제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이게 그 남북한의 그 협상을 실질적으로 함에도 이제 국제사회의 그러한 이제 조율이 필요한 이제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도 매우 어려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제 4개월 동안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제 북한 및 캐도 대표단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다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게 협상을 하더라도 하기가 어렵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예산을 통해서 그 이제 국회로부터 또 승인도 받죠. 그걸 통해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워낙 이제 오랫동안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소위 예산도 다 소진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북한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일정 부분 뭐 합의를 하자 뭐라는 쪽에 이제 어떤 무언의 압력인 거죠. 이런 게 작용해서 이제 다행히 4개월간의 협상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때 그 패턴을 보면 이제 북한의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통행 통신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도 처음이고 북한도 처음이고, 비록 해도 모자를 쓰지만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로 가는 거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같이 했던 게 특권 면제 및 그 소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뭐 이제 완화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의무 부과하는 것을 완화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캐도 인원을 어떤 식으로 북한에서 인정해 줄 거냐라는 부분도 북한 내부에서도 보면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자연스럽게 뭐 이게 막 북한 전역을 다니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4개월간의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협상을 북한이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튼 어렵게
그리고 또 마침 이제 예산이 소진되고라는 어떻게 보면 그게 마지노선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작용을 해서 이제 합의에 이르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독자적인 그런 이제 통행과 통신 그러니까 즉 이제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출발지가 한국이 되고 그다음에 분단 사상 최초로 북한 지역에 우리 인원이 상주를 하고 비록 캐도 모자를 썼지만 그리고 일일 통신이 가능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여하튼 다자 틀 속에서 남북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실현을 했지만 매우 어려웠다. 왜냐하면 협상을 할 때 이제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이제 각국의 그 정부로부터의 그 의견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지루하게 또 이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웠어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문제가 이제 남북 간에 직접 하지만 또 국제사회가 또 이해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안에서 매우 복잡하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하나의 축소판인 거죠. 북한하고 협상을 하지만 또 캐도 내부에서 이제 우리 국제사회하고 서로 의견 조율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이제 뭐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평가를 해보면 이제 경수로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약 한 이제 10여 년간 한국 주도의 국제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됐어요. 이제 종료는 안 됐지만 옆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소위 허허벌판에 경수로 원전을 짓기 위한 그런 공사를 했었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캐도 모자를 쓴 거지만 북한이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구나. 라는 가능성을 이제 체험하는 이제 그러한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였다라는 거고 공사와 관련해서 연인원 전체 토탈에서 80만 명이 왕래를 한 거니까 결코 적지 않은 이유고 실제로 또 거기에 상주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캐도 사업을 통해서 동북아에 있어서의 다자 안보 실현을 위한 시도도 해봤다라는 거죠. 한미일과 EU가 참여하에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 협력을 해봤고 다만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가 없어서 한계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캐도 사업을 할 때 저도 이제 협상을 했고 그 이후에 캐도 사무국에서도 이제 제가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때 많이 했던 게 중국과 러시아도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중국,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사회, 일반 이사회를 할 때 와서 뭐 듣고는 했지만 이제 참여는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위 한반도 문제가 또 중국, 러시아의 그런 입장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한계가 있었던 측면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뭐 경수로 사업이 협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뭐 완결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시도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남북 간에 그 왕래했던 그런 이제 소중한 경험, 특히 통행과 통신의 하나의 사례를 만들었다라는 데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다만 이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역시 매우 어렵다, 지난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란 및 지원입니다. 자, 북한과의 협상의 특징은 이제 이거 같아요. 우선적으로 이제 북한의 정치 안보가 우선이 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면 뭐 성군 정치다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체제에 대한 그런 그 안전 이런 부분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의 체제에 위협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매우 이제 방어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런 그 캐도 사업을 하는 경수로 원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소위 정치 안보적인 우려를 가지고 그런 이제 시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통행 통신하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북한의 그런 체제 안정과 북한 내부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려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4개월 동안 협상을 하고 이런 이제 그 결과도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제 정치 안보를 우선하지만 기술 관료들의 새로운 문물에 대한 호기심과 이제 그 유혹이라고 그럴까? 또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호탕한 기질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통신 의정서 협상과 관련해서 처음에 그때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그 손전화 셀룰라 폰이죠. 손전화도 보면 우리가 아주 그냥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주 스마트폰에서는 작지만, 근데 그런 게 일상화되지 않았는데 그 북한의 기술 관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제 호기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북한 내 우려를 이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호기도 보였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북한 평양 당국에서 판단을 했겠죠. 이제 그렇게 무선 통신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소위 그 보안 문제, 그리고 제대로 검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니까 결국은 이제 합의하지 못하고 나중에 경술의 핵심 부품이 인도될 때 하자라고 이제 뒤로 가버렸던 거죠. 이것처럼 하여튼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기술 관료들의 그런 기술 이제 테크노크라트들의 신문물에 대한 호기심과 호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공식적인 협상과 비공식적인 협상의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공식적인 협상에서는 이제 아주 경직되게 말하지만 비공식적인 협상에서는 이제 본인들도 이제 인간이고, 그리고 또 뭔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자신들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 그거 자체가 뭐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변화시킨다라는 걸 떠나서 이런 비공식적인 협상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바로 협상 대표의 재량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이걸 자꾸 이제 몰아붙인다고 해서 그 북한의 협상 대표가 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북한의 협상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선에서 이제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를 이제 모색해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캐도 북한 간의 협상에서, 소위 다자 간의 협상에서 중요한 게 북한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캐도 내부의 입장 조율이 관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이제 소위 우리나 국제사회와의 그런 그 입장이 서로 조율되는 게 쉽지가 않다. 특히 이제 캐도 사업을 할 때 미국이 정부 교체가 됐어요. 클린턴 정부에서 부시 정부가 됐고,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들 혹시 뭐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ABC라고 Anything but Clinton 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정말 180도 바뀐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하고 입장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의 경우도 이제 일본은 정말 그 리걸리, 법적, 그 다음에 테크니컬, 기술적으로 아주 완고해요. 그러니까 법적, 기술적인 이제 경직성을 이제 보여주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입장 조율을 해야 되는, 그게 어렵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하고도 협상을 잘 해야 되지만 이제 국제사회하고도 이제 잘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저로서는 이제 재언이라고 하면 재언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건 이런데 영어가 기본 어휘에 따른 애로나 어색함,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부터 다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과 할 때 뭐 한국말로 이제 하지만 이제 주로 캐도 내부의 입장 조율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좀 한계가 많이 이제 작용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일화는 이걸 같아요. 옆에 이제 보시면 부지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숙소,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그 배치도입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원전 부지하고 숙소 간의 이제 코리도, 이제 영어로 코리도고 우리말로 통로인데, 거기에 식당이나 이발소 등을 운영을 한 거죠. 거기에 이제 북한 사람들이 와서 식당도 하고 이발소도 하고 우리 근로자들이 그걸 이용해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남북한 간에 서로 이제 인적 차원에서의 그런 그 여러 가지 다른 문화를 이제 경험하기도 하고 서로가 소통도 하기도 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뭐 이제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소위 결혼하지 않은 이제 노총각이 아니고 총각이 갔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이제 식당이나 이발소 또 이런 데 나온 이제 북한의 여성들하고 이제 뭔가 이제 남녀 간에 그런 좋은 일도 발생하지 않느냐 뭐라는 그런 이제 기대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하튼 남북한 주민이 이제 소위 체제와 이념을 떠나서 소위 저 개인적으로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무대가 됐다라는 데 있어서 이제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하고 여러 가지가 좀 다르구나. 특히 이제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우리도 많이 했습니다만 북한은 이제 위생 상태가 나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소위 그 이제 가공된 그런 그 뭐 달걀이랄까 이런 부분에 들어오는 것도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을 봐서 야, 우리 기준으로 북한을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노동신문 훼손이 있는데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신문에 보이면 거기에 뭐 대통령 이제 사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막 이걸 뭐 특별하게 관리하고 하는 거 아니죠. 근데 북한은 이제 소위 1호 이제 최고 지도자의 사진이 나온 것은 훼손을 하면 이거는 엄하게 처벌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근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노동신문을 훼손하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문제 제기를 하고 했던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걸 해결하는 게 캐도 영사들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아, 우리 남북한이 이런 많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동북아 소위 그 북한의 그런 그 생활 수준이 이제 좀 열악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도로 시설물의 경우도 이제 좀 그 뭔가 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뭐 우리 측 인원보다는 이제 북측의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지역 주민들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도로 시설물을 이제 허가받지 않고 이제 가져가는 경우가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공공시설이다 그러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그런 이제 뭐 좀 그 지키는 거죠. 뭐 이걸 임의적으로 뜯어가고 그런 게 좀 많이 좀 제약이 있는데 이제 북한의 경우는 이제 가끔씩 이제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남북한 간의 그런 생활과 문화의 차이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이 캐도 사업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고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보아가면서 남북한의 에너지 협력 그리고 크게 이제 넓게 봐서 동북아의 슈퍼그리드 차원에서 심포 원전 건설 사업 재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여튼 캐도 북한 간의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협상을 바라보는 북한의 입장도 다르다라는 거니까 너무 이제 이념적으로 하면 북한하고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념은 결국은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 이제 사회 시스템 이게 뭐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인데 이것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과 이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지고 실갱이를 할 게 아니라 실용 중심으로, 즉 남북한이 서로가 이제 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제 서로 협상을 하면 충분하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술 관료들의 그런 호기심이라든지 호기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제 합의를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는 아무래도 이념적이고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한 입장을 보이니까 서로가 그런 그 협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와 민간이 역할 분담을 해서 소위 민간이 민간 차원에서 비이념적, 비정치적으로 이제 소위 북한의 그런 필요 사항과 서로 협력을 하는 그러한 그 소통, 협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걸 이제 저는 통일 2.0 시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통일 1.0 시대는 이념과 안보 중심으로 정부가 독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실용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역할 분담을 해서 민간이 조금 더 이제 정부 당국 간의 관계가 어려울 때도 많이 소통 협력하는 그런 통일 2.0 시대가 앞으로 도래가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할 때도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참조하시면 많은 이제 그 결과를 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협상을 할 때도
북한이 먼저 자발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결과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인식의 변화, 그게 자발적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자발적 변화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북한의 자발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일관성 있는 그런 협상 노력, 그게 바로 이제 북한의 변화 환경 조성이겠죠. 이런 변화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한과의 그 협상 중에서 다자 협상 사례, 그리고 경수로 협상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